자, 안녕하십니까. 용접 산업 기사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이제 하게 될 최갑규라고 합니다. 뭐 기능사도 이제 뭐 다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의도 지금 다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일단은 그 용접 산업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오죠, 그죠? 그렇다고 이제 어려운 건 뭐 이렇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그 다 산업기사 정도는 조금씩 좀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산업기사보다는 기사가 이렇게 조금씩 업그레이드돼서 나온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어차피 이제 용접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60문제가 나오죠. 60문제. 다른 산업기사들은 80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용접 산업기사는 60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거죠, 어차피. 조금 나오니까. 이제 조금 나오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기능사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용접 산업기사가 좀 쉽게 아마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제 용접 산업기사 정도 보실 정도면 기능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용접 산업기사를 거의 다 보지 않을까. 아니면 생짜로 모르시는 분이 용접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용접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재료 쪽이나 이런 뭐 제도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암기 쪽이라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그 60문제 중에서 어차피 그 12개 시험 맞으면 되죠, 그죠? 60점 5점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원래 이제 첫째 과목이 이제 용접 야금 및 용접 설비 제도죠. 그 용접 야금은 재료 쪽이야, 재료 쪽. 그죠? 재료 쪽.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싫어하는 쪽이 재료 쪽입니다. 암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용접 야금 및 용접 설비 제도가 되는 거고, 두 과목이 용접 구조 설계. 용접 구조 설계. 다음에 세 번째가 용접 일반 및 안전관리. 이쪽도 암기하는 게 좀 많죠.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세 과목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접 산업기사는 어차피 실기는 뭘 봐요? 전기용접, 아크용접이라고 하죠. 전기용접, 다음에 CO2 용접, 다음에 알곤 용접이 나오죠. 알곤 용접.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거의 이가 그 용접 산업기사 실기는 작업형이죠, 작업형. 보통 작업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기라고 해도. 여기에는 일단 이제 그 알곤 용접이 나오죠. 알곤 용접. 알곤 용접이 나오는데 요거 전자세로 나와요. 전자세. 전자세 중에 태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태기를 하는 거고, 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위 보기, 아래 보기 이런 식으로. 두 번째 CO2 용접. CO2 용접은 이것도 전자세인데 위보기 제외. 위보기 제외. 위보기는 제외로 나오는데, 근데 이 CO2 용접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플럭스 코드 와이어로 용접을 하죠. 와이어로 용접을 하고, 요거를 뭘 찍냐면 RT를 찍어요. RT 촬영을 해서 뭐 계속 보여주겠지만 요게 플럭스 코드 와이어입니다. 까만 거. 많이 이제 써봐서 알겠죠? 요 까만 거를 플럭스 와이어. 그냥 일반적으로 플럭스 와이어. 노란 거를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겨 있는 거를 솔리드 와이어라고 해. 일반적으로 둘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플럭스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RT를 찍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아크 용접. 전기 용접. 흔히들 이제 전기 용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크 용접이죠. 아크 용접도 전자세입니다.
그 전자세에는 네 가지가 있지, 그치? 근데 시험에 나오지만. 근데 F가 있고, 그죠? V가 있고, H가 있고, O가 있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플랫 포지션. 그래서 아래 보기 용접. 아래 보기 용접이라고 해. 그 다음에 V는 버티컬 포지션 해서 수직 용접. H는 뭐라고 하냐면 호리젠탈 포지션에서 수평 용접. 이건 오버헤드 포지션에서 위보기 용접이라고 해.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용접 산업기사 정도의 자격증을 따면 용접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용접 산업기사 정도 따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주셔야 돼. 아, 이 사람이 용접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요즘은 용접 산업기사가 전부 다 위보기가 나와요. 위보기. 그러니까 알곤 용접도 위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크 용접도 위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보기 정도 할 정도가 되면 용접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 산업기사를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용접을 좀 잘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용접을. 그래서 용접 산업기사가 실기는 아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실기 시험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그래도 용접 산업기사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용접을 좀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그 정도는 갖고 계셔야 그래도 자부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용접 산업기사 정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용접은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자격증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거하고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용접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어떻든 용접 산업기사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죠? 이 머리 범위 내에서 일단 제가 열심히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일단 조금 어차피 강의를 하다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전부 다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냥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안 되게 이해 안 돼.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에도 한번 착 치면 다 나와.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뭐 이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정 안 되면 그때 질을 하시는 거야. 진짜로. 그거지. 아무것도 안 찾아보고 그냥 모른다고 무조건 질의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소리죠. 전혀 공부가 안 돼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떻든 여러분들과 용접 산업기사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어떻든 지금부터 용접 산업기사 필기 이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 용접 야근 및 용접 설비 제도, 용접 기본기호. 이 용접 기본기호가 꼭 나옵니다. 용접 기본기호. 1번 돌출된 모서리를 가진 평판 사이 맞대기 용접, 엣지 플랜지형 용접. 미국 돌출된 모서리는 완전 용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돼요. 1번. 다음에 평행 I형 맞대기 용접. 제가 여기다 쓰는 거는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요게 평행 맞대기 용접이야. I형 평행 맞대기 용접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V형 맞대기 용접. V형 맞대기 용접은 뭐 이렇게 V 쳐졌으니까 맞출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한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 그러니까 일면이죠. 한면이니까 한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놨죠. 이게 한면 개선형, 일면, 한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 이렇게 얘기를 해. 한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넓은 루트면이 있는 V형 맞대기 용접.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루트면이죠.
넓은 루트면이 있는 V형 맞대기 용접. 이 루트라는 게 뭐냐면 루트 간격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재를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요 간격을 띄는 거야. 간격을 루트 간격이라고 합니다. 루트 간격. 그래서 루트 간격을 내서 여기에다 용접을 해가지고 뒤쪽에 이면 용접, 즉 이면 비드가 나오게끔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용접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앞에서 용접을 해서 뒤쪽에 이면 비드가 나와야 돼. 요거는 이제 세라믹 패킹제죠. 플럭스 코드 와이어 용접할 때 이걸 많이 씁니다. 세라믹 패킹제도 시험에 나와. 세라믹 패킹제도. 자, 다음에 그 넓은 루트면이 있는 한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 이거 한번 보시고 U형 맞대기 용접. U형은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J형 맞대기 용접. J처럼 돼 있죠. 다음에 이면 용접이 나오죠. 이면 용접. 이면 용접. 뒤에 백비드가 나온다. 백비드 용접. 그러니까 앞에 용접을 해서 요게 지금 플럭스 코드 와이어 용접을 한 거예요. 플럭스 코드 와이어 용접. 플럭스 와이어 용접한 거고 요게 뒤에 이면 비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면 비드가 이렇게. 제 얼굴 안 보이죠? 이면 비드가 나온 거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면 용접은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해서 뒤에 요렇게 나왔다는 뜻이야. 이면 용접. 이렇게 이면 용접 알고 계시면 되고, 필렛 용접도 잘 나오죠? 이면 용접하고 필렛 용접. 필렛 용접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표시된 게 요게 필렛 용접이야. 필렛 용접. 이렇게 된 게. 여러분들 이제 책에다 있는 거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플러그 용접. 플러그 용접은 요렇게도 표시를 해요. 또 어떻게도 표시해? 이렇게도 표시해. 플러그 용접. 이게 플러그 용접이에요. 플러그 용접. 아시겠죠? 플러그 용접이라고 한다. 자, 다음에 점용접. 자, 점용접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동그랗게. 점용접. 시입용접은 동그란 거에 두 줄 이렇게 표시해. 두 줄. 이런 거는 다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넘어가서 14번인데 개선각이 급격한 일면 개선형 맞대기 용접. 다음에 가장자리 용접. 가장자리 알죠? 가장자리 용접. 이게 세 개지, 세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표시를 해. 가장자리 용접. 다음에 표준유성, 서페이싱이라고 해요. 서페이싱. 표면, 그죠? 그러니까 표면 육성 올라왔죠. 그래서 표준 육성. 표면 용접. 그래서 얘가 표면 용접은 거기를 이렇게 엉덩이처럼 해놨어. 엉덩이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에 보면 표면 용접. 다음에 표면 접합부. 얘는 일직선으로 접합한 거죠. 안 올라오게끔. 표면 접합부. 다음에 경사 접합부. 이런 거 다 알 거예요. 겹침 접합부. 겹침 접합부라는 거 결론은 뭐냐면 여기 이제 썼으면 돼. 이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겹친 거야. 겹쳐서 용접을 한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겹쳤어. 겹쳐서 용접을 한 걸 겹침 접합부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에 이제 거기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양면 V형 맞대기 용접. 다음에 K형 맞대기 용접. 이런 것들은 좀 쉬우니까. 자, 겹침 접합부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지금 겹침 접합부까지.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한 거에서 아마 도시 기호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 기호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이 이제 뭐냐? 2번은 용도에 따른 선의 분류.
용도에 따른 선의 분류.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가는 실선. 가는 실선에는 뭐가 있냐면 파해치가가 있어. 파해치가. 파해치가. 여기서 파단선. 파단선, 해칭선. 그다음에 치수선. 또는 치수보조선. 그죠? 치수선, 치수보조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지금 내용은 나왔어. 대상물이 일부를 파단한 경계, 도형에 한정된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 보통 이제 해칭은 보통 45도로 하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할 때 보통 45도로 이렇게 해칭을 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게 45도죠. 그죠? 해칭을 한다는 뜻이지. 파단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걸 파단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는 실선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그 가는 1.세선. 가는 1.세선이 있죠. 가는 1.세선은 중절 깊이 1 이렇게 되죠. 중절 깊이 1 이렇게. 거기에 뭐 그 선의 용도는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선. 중심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절단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준이 되는 기준선이 해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피치선. 피치와의 간격에서 피치선이 있다. 그러니까 중절 깊이 1 이렇게 중절 깊이 1을 나타낸다. 다음에 외형선. 외형선. 자, 외형선. 자, 외형선은 굵은 실선. 외형선은 굵은 실선. 외형선, 굵은 실선. 다음에 특수지정선은 굵은 1.세선. 이거 특수지정선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5번이 가상선. 자, 가는 2.세선에는 가상선이 있어요. 가상선. 그러니까 가상선의 용도가 이제 보통 세 가지로 보통 많이 나와. 뭐 세 가지. 이제 세 가지는 일단 그래도 알아둬야 돼. 그죠? 요거 이제 책이 없는 거죠? 책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공부 작업 표시 다음에 그래서 가는 2.세선은 2가야, 2가. 2가 공인가. 2가 공인가. 중절 깊이 1. 파해치가. 이렇게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합니다. 이렇게 암기를 안 하면 잘 안 이어집니다. 잘 안 이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잊어먹고. 그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공구위치 참고 표시, 인접 부분 참고 표시, 가공 전후 표시를 할 때 가는 2.세선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 이게 잘 나오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 강의 조직. 이 강해조는 F3C 평형 상태도 F3C 평형 상태도 F3C 평형 상태도에서 이 펄라이트, 페라이트, 시멘타이트, 레데빌라이트가 나와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응고가 되면서 이런 조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F3C 평형 상태도는 한번 나중에 그림을 갖고 한번 이런 레데빌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의 조직을 일단 보면 일단은 뭐냐면 공석강이 있어요. 공석강. 자, 공석강은 폴라이트야, 폴라이트. 폴라이트 조직이다, 폴라이트. 폴라이트 조직. 암기하시면 돼요. 폴라이트. 그래서 공펄이라고 해요, 공펄. 공석강은 공펄. 폴라이트 조직, 폴라이트 조직. 아공석강이 있어. 아공석강. 펄패야, 펄패. 펄 플러스 패. 펄패. 그러니까 폴라이트고, 폴라이트, 페라이트. 이렇게 되죠. 세 번째가 뭐가 있냐? 가공석강. 가공석강이 있네. 가공석강은 가펄시가 있죠. 가펄시. 가펄시. 그죠? 가펄시. 아펄패. 펄라이트. 펄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 펄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가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공정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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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주철에는 레가 있어, 레. 공레. 공레. 그래서 레데뷰라이트. 레데뷰라이트.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가 아공정주철이 있어. 아공정주철. 아공정주철에는 뭐냐면 실에 가서 실에. 주철. 이거 주철. 주실에야, 주실에.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 조직하고 레데뷰라이트 조직이 있다. 그죠? 강의 조직에 이제 공펄, 아펄패, 과펄시, 공내, 주실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 강의 조직이 잘 나옵니다. 시험에. 주실에. 요거는 아가 아니고 과공정주철. 공정주철. 그래서 주실에 이렇게 많이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공석강, 아공석강 암기법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자, 4번은 뭐냐면 KS 부분별 교육. 분류교죠. KS 한국공업규격. 그죠? KS는 한국공업규격이죠. 한국공업규격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용접은 금속이잖아요. 금속. KSD 아니면 KSB 기계. 이것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KSB하고 두 번째 KSD 이것뿐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기계하고 금속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KSB는 기계, KSD는 금속. 자, 나머지는 거기 쭉 써 있습니다. 기본, 전기, 금속, 광물, 토건, 식료, 화학, 의료, 조선, 항공, 섬유, 수송기계, 정보산업.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도 되고 암기를 안 해도 되고. 일단 왜냐면 일단 두 개뿐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굳이 암기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거기다 분류기가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써놓은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암기할 거 일단 두 개 정도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두 개 나오면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혹시 또 다른 거 나오면 두 개만 나온다 그랬는데 왜 딴 게 나왔다고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일단 그냥 전부 다 보셔야 돼. 아시겠죠? 어떤 이게 이제 주 위주 나오니까. 왜냐면 용접 쪽이 기계하고 금속 쪽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단 한번 보죠. 뭐 케이스 C가 전기고, 그죠? E가 강물, F가 토건, G가 식료품, 다음에 H가 일용품, I가 요업, M이 다음에 화학, P가 의료, V가 조선, W가 항공, 자 K가 섬유, R이 수송기계, X가 정보산업. 이렇게 이제 거기 제가 쭉 써놨습니다. 쭉 써놨는데 어떻든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아마 이 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번 스테인레스 강의 종류. 이거 잘 나오죠 시험에. 스테인레스 강의 종류가 시험에 잘 나와요. 오마폐석 이렇게 이어요. 스테인레스의 종류 오마폐석, 오스트라이트계, 자 오스트라이트계 스테인레스 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8-8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그래. 요거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이거 그죠? 이게 스테인레스 강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스테인레스 강.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다 용접을, 알곤 용접을 할 때 요걸 가지고 용접을 해서 이렇게 뒤에 이면 비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뒤에가 이면 비드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용접을 해서 이면 비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우리가 18-8 스테인레스 강은 요게 크롬이 18% 함유된 거고 니켈이 8%가 함유된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크롬과 니켈이 크롬이 18%, 나머지 8%. 그럼 나머지 플러스 나머지 뭐야? 철이. 이게 지금 26%니까 철이 74%가 돼 있는 거야. 알겠죠? 철이. 그럼 크롬과 니켈과 철의 합금이야. 오스트라이트계 스테인레스 강이. 그러니까 크롬과 니켈과 철의 합금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 이 세 개. 이것도. 자, 마텐자이트계. 마텐자이트계 스테인레스 강. 다음에 페라이트계. 다음에 석출경화용. 명칭이니까 다 암기하셔야 돼요. 석출경화 스테인레스 강에다가 pH형 스테인레스 강.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오마폐석. 그리고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스테인레스 강의 종류에는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 하고 요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하고 해서 일단은 한번 봤습니다. 자, 한번 줘볼까요? 자, 6번을 보면 자, 강을 예열하죠. 그죠? 우리가 예열하는 목적이 예열하는 목적이 뭐냐? 이 예열하는 목적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열하는 목적이.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 하면 이제 또 나오겠지만 예열의 목적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연수용 냉균이 있어. 연수용이지, 연수용. 연수하면, 냉균이 있다, 균. 냉각수에 균이 있어. 찬물에 균이 있어. 그죠? 연수용 냉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또 연성 또는 인성을 향상. 연성 또는 인성을 향상. 다음에 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강을 예열하게 되면 수축이 일어나죠. 잔류응력도 생겨. 그러니까 수축 변형 및 잔류응력 경감.
잔류응력을 경감을 시켜준다. 우리가 인성이라는 것은 이게 질긴 성질이 일기예요. 질긴 성질. 인성이라는 것은. 인성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 인성이. 전성이라는 것은 넓게 펴지는 성질. 그죠? 전성. 다음에 용접의 작업성 개선. 자, 용접의 작업성을 개선을 한다. 자,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여 결함을 방지한다. 이게 지금 냉각 속도를 빠르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취성. 깨지는 성질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용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잔류응력이야, 응력. 이 응력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라고 해요, 스트레스.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 병 많이 생기죠. 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강이 약해지는 거야. 치성이 생기고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많이 발생되죠. 그래서 잔류응력을 경감을 해주는 거야. 그 에어를 함으로써 미리 에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수소를 방출시켜 균열을 방지한다. 이 수소란 놈은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일으켜. 수소는 그러니까 수소치성이나 수소치성 또는 수소치성도 헤어크랙이라는 것은 머리카락 모양으로 균열이 가는 걸 헤어크랙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수소치성이라는 것은 Fe3C가 이렇게 수소와 만나면 이렇게 수소가 만나잖아요. 얘가 이 여기 있는 탄화철에서 이 탄소 셋을 뺏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탄소 하나를 그러니까 얘가 CH4에다가 플러스 3Fe2가 생성이 돼. 자, 철이 지금 약해졌죠. 탄소가 빠져나가면서 메탄이 생성이 되면서 철이 빠져나갔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강이 치성이 일어나는 거야. 탄소가 없으니까. 탄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깨지는 거죠. 탄소가 강도를 높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지? 헤어크랙, 은점이나, 그죠? 용착금속 파단면에 나타나는 어떻게 돼? 고기눈 모양의 결합부, 뭐 이게 은점이라고 해. 은점. 선상조직은 용착금속 파단면에 나타나는 서리조직. 그러니까 딱 자르면 서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결함이 있다는 뜻이죠. 결함. 그죠? 그래서 수소가 일으키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수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시험에. 그래서 결함에 대한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야, 시험에. 아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챙긴 내용에는 없는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에어의 목적까지 하고 나머지 7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